고음님께서 여기는 독일 새벽 2시 56분 자다 깼는데 잠이 안 와서 생방 들어왔어요. 아이고. 대단. 독일 내 언론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궁금하네요. 네. 뭐 메르켈이 인정했는데 뭐 그러니까. 트럼프 된 걸로 몰고 가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바이든. 그렇죠. 네. 유럽은 또 네, 바이든 좋아하잖아요. 네. 어찌 됐거나 유럽은 오바마도 좋아했죠. 민주당이 만만했으니까요. 돈도 잘 빌려주고 그때는. 네. 트럼프는 요즘 EU에 돈을 안 줘요. 달러를 안 빌려줘. 네. 그래서 지금 EU가 코로나 관련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죠. 어찌 됐거나 미 대선은 그렇게 이제 제가 인정해라, 네가 틀렸다, 바이든이 이겼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댓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난 도대체 그걸 갖고 이렇게까지 송 작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인정 내지는 굴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네.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 아니 됐어. 나는 아직은 안 끝났다고 믿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진짜 틀린 걸로 되면 사과하면 끝인데 굳이 그렇게 또 다들. 뭐 그렇게까지 이 송 작가의 항복을 듣고 싶다면 당신은 출구를 잘못 찾았다. 나는 끝까지 간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희가 근근히 출구 전략을 짜면서 테러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덜어 덮었죠. 오늘 덮는 방송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언한 대로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 약간 좀 소름 돋긴 했는데 우리가 약간 내일 뉴스 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빠져들었는 우리가 건가? 얘기하면은 꼭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어쨌든 뭐 신문에 납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이제 정보가 늦은 거라고 치면 되잖아. 그냥 얘네들 미국 특파원보다 우리가 더 정보가 빠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용진이가 커밍아웃 하시 막 이런 것처럼 이거는 뉴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이건 소름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내일 뉴스 맛집이래요. 오늘 아침에 박용진 인터뷰 보다가 깜짝 소리 질렀습니다, 진짜. 네. 와, 오 마이 갓. 아무튼 오늘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다 숟가락 얹기로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하시니까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JJ님이 송 작가님 정보원이 누구예요? 외계인이요. 아직 기름 안 짠 외계인이 한 명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이슈 문제 있어. 오늘 종합일간지 조간 일면 제목은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일단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어제 아직 멀었다고 얘기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요거를 이제 좀 희망찬 분위기로 약간 한국일보하고 국민일보가 조금 제목에 그렇게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뭐 희망적 뉴스 쓴 언론도 있었지만 신중론 쓴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이 진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조간신문이지만 어제 우리가 한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한 거 같고, 기자들 본인이 기자라고 밝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밝혀봐요. 대신 멤버십은 가입하자. 야, 멤버십은 취재비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육식주의자 이상으로 가입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팟캐머도 좀 가셔가지고 좀 인증 좀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 충격적인 뉴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면은 아니지만 그동안 침묵하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일 현지 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10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펜실베니아 오픈투표 마감 시한 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 지원에 나섰다는 경향신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오프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송 작가님 옛날부터 얘기를 했다. 뭐 살짝 더 덧붙이자면 펜스 부통령이 진짜 그동안 선거 끝나고 TV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선 있어가지고 그 트위터만 하고 공식 석장에 얼굴 아예 안 비쳤거든요. 어제 처음 비춘 겁니다.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어요. 뭘 했다고? 화이자 직원을 불러놓고 백신이 왜 이제 나왔어 하고 조진 것 같아. 5일 전에 나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조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화이자 담당자들하고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도 난 참 보면서 양측이 서로 화이자 백신 개발을 자기 공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원래 펜스는 본연의 업무가 코로나 관련된 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게 마이크 펜스입니다. 그렇죠. TF팀을 이끌고 있죠. 펜스 부통령이.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언론이 진짜 야비한 게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모든 주의 검사들한테, 모든 연방의 검사들한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갖고 국토안보부하고 FBI의 국장한테까지 다 이 서류를 보내서 조사에 합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서류에 받아서 사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문서야. 근데 우리 언론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메모래, 메모. 메모를 보냈고, 자, 원래 선거 때는, 법무부가 관여 못하게 있는 게 관행인데, 그 관행에 대한, 말하자면, 역진을 했다 그래서, 선거 담당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미국에서 검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따위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검난이 일어났다고요? 아니 미국에서 무슨 검난이 일어나. 미국 각 주의 그 검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서 다 뽑힌 사람들이고 그 안에 있는 법무장관들도 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자치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많은 거야. 50개 주에 있는 그 담당 검사들 중에 몰라 한 명 정도 우연히 사표를 던졌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서 연방 검사들이 FBI가 국토안보부가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100%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 말씀드렸죠. 펜스란다.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요. 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여러분 아시죠? 마크 에스퍼가 잘렸습니다. 잘려서 그럼 트럼프가 직접 하진 않을 거고 누가 하나라고 했는데 오늘 그 권한대행이 발표가 됐어요. 누구? 크리스토퍼 C. 밀러라고 하는 대테러 센터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대테러 센터장. 네. 군대를 대테러 센터장한테 맡겨갖고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군대와 경찰이 합쳐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 군대가 민정을 위해서 그 민간인들의 통제라든지 대테러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테면 해봐. 네. 니들이 민병대를 동원하든 사병을 동원하든 할라면 해봐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걸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저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면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뒤늦게 이걸 본 기자들이 올 석간이나 내일 조간에 또 이 내용들을 쓰겠죠. 또 쓰겠네. 네. 사실 우리는 내일 뉴스니까. 사실 펜스 부통령도 경향에만 썼고 뭐 다른 데는 제가 못 찾았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바마 빨던 오바마란다. 바이든 빨던 정신으로 기사들을 좀 내보라고. 갑자기 너무 미국 관련 뉴스가 싹 없어졌잖아. 네. 네. 아니 왜 오늘도 보니까 머니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을 하면은 양육권 빼앗긴다 이런 거 썼던데 내가 보면서 이게 뭐지? 그거랑 지금 무슨 그러니까 왜 뭐지? 정말 부끄럽다. 네. 부끄럽다. 그리고 또 일면에는 국가 채무가 800조 원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세계 수익권이다. 예, 가장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국민들 알아서 그런지 일면엔 세계일보만 실었고 나머지 신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얘기했다가는 문재인 정부를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부채를 꺼내 놓는 순간 다른 나라하고 비교되면 확 올라가니까 경제 얘기 안 이제 안 하죠. 외교 얘기 안 하죠. 이제 네, 뭐 한동안 이제 그 바이든이 되면 뭐 우리가 바이든이랑 겁나 친하다. 바이든이 돼갖고 일본은 떨고 있고 뭐 우리나라하고 바이든 장관하고 인연 때문에 일본이 더 왕따 당할 거다 막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을 막 써내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요 지금 바이든 됐다고 축제 벌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걔들도 참 감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래요. 감각 없는 외교적 감각 없는 스가는 그럴 수 있어요. 외교관들 있잖아요. 실무진들. 근데 실무진들마저도 이렇게 감이 떨어지면 이 나라 어떡하려고 그러나? 일본이란 나라의 구조가 원래 외무성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 외무성 관료라는 것들이 워싱턴하고 연결돼 있는 미 국무부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고첩들이에요. 고정간첩들이야. 옛날 미 군정시절 메가더가 꽂아놨던 외교부의 차관 인맥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받아 쓰고 있거든. 정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 모든 관리들을.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야 니들 이거 막 홍보해. 지금 내가 안 돼갖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미국 언론에서 이제 안 써줘. 니들이라도 열심히 홍보해 그래갖고 이걸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본사가 홍보를 하니까 이 토웨들이 그걸 받아 써갖고 진실인 양 아무런 검증 없이 막 쓰다가 일단 미국에서부터 안 나오네 이제 뉴스가 월요일부터. 그러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러면서 기껏 써내는 게 강경화 장관 왜 갔어? 라고 그렇죠.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고. 네. 김미정님이 김어준 오빠 여기 있으면 1번 눌러봐요. 오히려 생방송하고 계시겠지. 네, 오히려 공장장이 우리 방송을 보는 게 아닌가. 네. 우리도 공장장 방송 봐요. 네, 우리 봅니다. 아무튼. 우리 서로 교류해요. 네, 아주 출연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뭐 일면에 국내 정치를 보면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자식 저기 비리, 딸내미 입시 비리, 그것도 네.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참 대단하죠. 참 꾸준하네요, 얘네들은. 일관적이에요, 되게. 일관성 있어. 정말 일관성 있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수면 위로 본질을. 네. 참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큰일이야. 우리가 이것도 예언했었잖아. 이거는 좀 그래도. 아니 근데 정의롭지 않은 당이 지금. 그래도. 이름을 정의로 쓰고 있는 정의롭지 않은 당이 아무래도 국민의힘하고 힘을 보태라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 달 아니 3주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지만. 네. 네. 결국 하고 있잖아. 물론 네. 이슈에 의해서 손을 잡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시작이라니까. 네. 시작이다. 이건 좀 무섭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가 감히 언급을 못해요. 네. 이러면 김종인을 까든지 이 정의당을 까든지 여기에 관련된 논평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잠잠해. 칭찬하죠. 오히려. 차라리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뭐 한다 그러면 야비다. 이중대다. 이중대다. 뭐 그런 얘기 또 하겠지. 저기 가서 할 거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이거 아름다운 결합이야. 얘네들한테 이거는. 아니 물론 이 법이 중요하긴 한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미국 갔습니다. 요 얘기를 해볼게요. 폼페이 장관을 만나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두 장관은 세계 무역기구 이제 WTO죠.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 장관은 앞으로 미 의회 관계장 등과 접촉할 예정이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쪽 인사들과도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왜 지금 갔나 강 장관이 지금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언론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의문만 가졌지 뭐 답을 낸 언론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애초부터 그랬잖아. 왜 가냐고. 처음에 갈 때는 바이든 보러 간다 그랬어. 바이든한테 인제 와갖고 문재인 정부가 구걸하러 간다고 비난했다니까. 근데 가서 누구 만났다고? 폼페이오 만난 거야. 네, 제목 한번 보시죠. 네.
경향 강경화 폼페이오 1시간 고별 회담. 아예 기정사실을 시켜버렸네요. 빠이빠이. 와, 대단하다 경향도. 예, 경향 정말 아. 감 없네요. 네. 한겨레 강경화 폼페이오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위해 계속 공조. 조선일보 강경화 결국 바이든 쪽은 못 만나나? 바램이잖아. 못 만나도 아니고 네. 못 만나나. 네. 의문형이잖아. 노석조 기자입니다. 야, 물음표라도 하나 써주지. 동아일보입니다. 강경화 폼페이오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공조. 서울신문입니다. 강경화 폼페이오 한반도 안정 긴밀 공조. 세계일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코웃음이 나와서 예. 강경화 바이든 인맥 찾기 나섰지만 결국 빈손 귀국하나? 홍주형 기자입니다. 중앙 바이든 사람들은 일십 중인데 미간 강경화의 난센스 외교 유지의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 네. 익십중. 상대 중앙제 익십은 뭐야? 강경화가 미국 가서 강경화 장관 미국 가서 무슨 트위터 올렸다는 거. 그리고 읽고 씹었는지 니는 어떻게 아니? 야, 진짜 아니 이거.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라고 달아놨으면 네. 적어도 공부 한 사람은 안 쳤겠죠. 그렇겠죠. 대학원 석사는 받았겠지. 그래서 고졸은 아닐 것 같은데 뭐 고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전문이잖아요. 이렇게 딱 타이틀 붙일 정도면은 뭐 저도 석사밖에는 안 됩니다만 적어도 국제정치 석사를 한 사람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얘네들은 바이든이 다 이겼다 그러고 그동안 뭐 바이든을 하고 우리하고 인맥이 그렇게 좋다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어온 넥타이 뭐. 넥타이 아직도 인맥이 가지고 있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부시가 나섰을 때는 바이든이 나서서 뭐 한반도 관계에 대한 걸 풀어줬던 대단한 사람이라며. 근데 인맥이 없어 우리 정부가 바이든에. 이건 뭔 얘기야? 어제까지 차고 넘친다는 그 인맥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중앙일보 한번 읽어볼게요. 대선 이후 워싱턴에서는 승자 대 패자가 아니라 승자 대 불복자 간 초유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은 그야말로 이 와중에 이뤄졌다. 양쪽을 다 접촉해 한미동맹 강화를 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강 장관의 방미계획 발표 이후 왜? 그것도 지금? 이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물러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업무 협의는 실익이 없고 조 바이든 당선인 캠프나 인수위는 외국 정부 인사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바이든 측과는 가능한 모든 경로로 인맥을 구축하는 게 맞다. 하지만 하려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 진작 물밑에서 했어야 한다. 현재 바이든 인수위는 미국 주재 외교사절들이 이메일을 보내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일십 가로 열고 확인하고 답하지 않음 모두를 가동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워싱턴에선 나온다. 너네는 어느 나라 언론이니?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언론은 아닌 것 같다 야. 네, 근데 지금 와중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채팅창에 김어준 총수. 김어준 씨가 송 작가 쫄지마 씨바
라고 누가 나 불렀어 하면서 예, 들어오셨네요. 예. 네. 이제 아주 김호중 사칭하는 분까지 나타나갖고 아니 이걸 뭐 하고 진짜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진짜로 믿죠. 안 쪄라 씨발 난쏜 적이 없어. 근데 일단 그 이 기사 내용 안에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는 바이든을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다 바이든을 보러 갔다 그랬어. 근데 바이든 캠프의 인사를 못 만난다 그러는데 바이든 캠프가 없어요. 바이든이 인수위를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인수위 홈페이지만 띄워놨어요. 홈페이지도 안에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사가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하나만 딱 적어놓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해. 안에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자체가 없는 거야 바이든 캠프에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반응이 없지. 그 읽었는지는 니들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 조달청에서 미국 조달청이에요. 미국 조달청에서 방을 안 주고 비품을 안 줘가지고 지금 인수위를 가동 못 하고 있네. 트럼프가 목리를 불네 이런 내용을 막 우리 언론이 써내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도 쫄아가지고 정식적인 인수위 가동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트럼프가 법정 소송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 조사를 받아들여 버렸고요. 오늘 밤 11시쯤 그러니까 그쪽 시간으로 되면 뭐 아침 9시쯤 되겠죠. 트럼프가 뭔가 폭탄 선언한대요. 난 이게 워터마크 깔라 그런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뭔 얘기 하는지 지금 트럼프 기다려봐야 돼.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 이거 지금 얘네가 지금 출구 전략 내지는 선절매 전략 세워야 될지 진짜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폭스뉴스가 갈아탔어요. 트럼프 밀다가 바이든 밀다가 또 트럼프로 갈아탔다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님이 문하나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써주셨는데 출연시켜 주세요. 저는 출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하겠습니다. 예? 왜 안 하죠? 내가 총수랑 앵글에 같이 잡혔는데 총수보다 머리가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런?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덤프를 크게 길러 나왔고 네. 그 사자머리 아니야. 얼굴이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앙일보가 좀 웃겼는데 물론 처음에는 왜 갔는지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갔는지 그게 있나 싶어서 봤는데 없어요. 결국 자기도 몰라. 그렇지. 아니 뭐 물론 뭐 트럼프와 바이든 쪽을 다 접촉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사실 뭐 하나만 한 말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쓰겠다 그런 말은. 그 에디터라는 분이 아무튼 그래서 왜 갔지? 너무 없어가지고 좀 허무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강 장관을 급하게 갔다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네. 본지 취재 결과 한국 외교장관이 다자회의도 아닌 한미장관 회담을 목적으로 단독 방미해 워킹 런치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주미 한국 대사는 이번 강 장관의 방미와 한미장관 회담 일정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베트남 등은 대선 기간임에도 방문하면서 한국은 한 번도 찾지 않고 건너뛰는 코리아 배제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이 급히 방미를 추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 여기서 전직 주미 한국 대사분 찾고요. 일각 찾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근데 정말 급하게 추진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겨레가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 초청으로 지난 8일 나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라고 썼습니다. 초청받아갔네. 폼페이오 장관이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만 이렇게 썼어요. 잠깐만요. 기자가 왜 사실 정황을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쓰죠? 근데 본지 취재 결과래잖아 얘들은. 취재를 했다는데 뭘 한 거야? 조선일보 취재원 바꿔요. 네. 예, 진실을 얘기 안 해주네. 니네한테만 숨기는 게 있어 뭔가. 한겨레 아니었으면 이거 모를 뻔했네 나도. 폼페이오가 초청했다는 거.
모를 뻔했네. 아주 그냥. 난 아까 그 네. 고별 만남이라 경향신문이 딱, 예, 박아줬죠. 고별회담이라고. 얼마나 강경화 장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굳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장관 외무부 장관을 불러다가 고별 회담을 했을까요? 야, 나 이거 진짜 폼페이오가, 이런 상상력 진짜 네.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참 어제 뭐 삐걱거리는 뭐 한미 동맹이라고 썼던 뭐 한국일보 이미령 기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리 막 강 장관이 추진했다고 칩시다. 아무리 급하게 추진했으면 이 한미 동맹이 삐걱거렸으면 초청했겠냐고. 만나 줬겠어요? 가도? 제가 이제 아유. 두 사람 간에 무슨 얘기가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날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선 결과가 나오고 한 3일 정도 지난 상황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폼페이오 입장에서 트럼프 한국의 언론들이 하도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보니까 폼페이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 설명을 해줬겠지. 선거 불복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갈 거며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한국에 갖고 동의를 구했을 거예요. 네. 지금요 국제사회도 우리나라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이미 소문이 다 창피해 났어요. 죽겠어. 정말 창피하게도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국내 언론 상황을 보고 우리 정부를 판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니까 아예 패싱한다 그러죠. 코리아 배제 정확하게 쓰셔야죠. 코리아 언론 배제. 예, 지금- 니들 그 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언론이 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야? 박근혜 이후로 전 세계 나가 있던 특파원의 숫자를 다 줄였어요. 그래서 대형 언론사들 아니면 거의 특파원을 안 두고요. 둬봐야 나라에 하나죠. 나라에 하나. 특파원 둘 필요가 뭐 있어요. 받아쓰기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TV 보고. 생각을 바꾼 거지. 이제 우리가 취재할 필요가 없다고 없다. 생각해서 미 대륙 전체 특파원 한 명밖에 안 둬요. 유럽 EU 전체에 영국이나 독일 한 명밖에 안 둔다는 겁니다. 이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할 생각을 버린 거야. 나는 이게 돈이 아까워서 이거를 줄였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우리 언론은 취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쪽팔린 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언론들이 전부 다 방을 빼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한국의 언론 환경이나 언론사 사정이 이게 전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취재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그냥 인터넷 긁는 게 나아. 그런데다가 아사히 기자가 그 박근혜 그 6시간과 뭐 정윤회 관련된 걸로 해갖고 소송 당하는 걸 보고 이 나라는 아사히야? 상케이 아니고? 상케이. 쏘리 상케이죠. 아사히는 추억 속의 맥주 브랜드 이름이었고요. 추억 속에.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걸 처음에 조선일보가 썼는데 조선일보 거를 쌍케이가 뺏겼었는데 쌍케이만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진짜 충격. 원소스는 조선일보가 줬는데 그거 받았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와, 조선일보가 또 청와대 그 문건 관련해서 싸웠어요. 연락에 싸울 때였거든. 박근혜랑 싸우다 꼬리 내렸지. 그러다가 나중에. 조용히 세계일보가 두들겨 맞고 조선일보는 빠지더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나갔다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 그 유명 주간지가 아니라 유력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한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나가 있는 거고요. 유일하게 이번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나니까 영국의 BBC만 유일하게 들어와가지고 BBC가 그나마 정론 언론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더라고요. 제일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피한 줄 알라고 40개국 중에 40이야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아무튼 조선일보 누가 취재를 했길래 강 장관이 추진했다고 했는지 한겨레는 왜 폼페이오 장관이 데려갔다고 했는지 폼페이오 장관이 초청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한겨레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리고 사실 그 외교 장관들끼리 외교적인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이제
그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반도나 그렇겠죠. 국제 외교상의 미래에서.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깔아. 왜 갔는지 까고 뭐 때문에 가는지 깔아라는 것 자체도 이 언론이 오바지라는 거예요. 까면 안 돼요. 이거는 국제적인 일종의 신뢰, 외교의 네, 안에 신뢰를 날리는 예, 거예요. 관례상 절대 시시콜콜하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건 외교장관 회담을 하건 간에 철저하게 양국이 협의된 내용만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중동이 대통령의 어떤 밀실 전화 회담 내용까지 다 알고 까부려. 심지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외교 문서들까지 진위를 알 수 없는 걸 갖고 와서 까부려요.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외교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차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있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렇구나 하는 게 이게 언론의 자세인 거지. 지금 뭐 니들 눈치 봐가면서 미리 니들한테 허락받고 미국 가라는 얘기냐? 뭐 하라는지 스케줄 다 내놓고 그렇게 가야만 제대로 된 외교 행위가 되는 거야? 우리 장관님도 부끄러울 거야. 고생이 많으시죠. 네, 어디 내놓기 참 부끄러운 언론들이잖아요. 네, 아우, 지들만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네, 다음 또 세계일보는 뭐라고 했냐면 인맥이 없다 하면서 인맥 있는 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강경화 바이든 인맥 찾기 나섰지만 결국 빈손 귀국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홍주형 기자가.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추천 인사가 있어 이분.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부통령 시절 유엔 사무총장을 맡아 가장 고위급 인맥으로 꼽힌다. 반 총장은 당시 바이든 캠프의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도 친분이 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블링컨 부장관 사이 라인은 실무 라인 중 가장 끈끈한 라인으로 꼽힌다. 임성남 주 아세안 대사는 현직 외교 당국자 중 블링컨 부장관을 자주 접촉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근데 이 인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이게 될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쪽팔린 얘기인데 네. 반기문의 국제적인 별명이 유엔 사무총장일 때 국제적인 별명이 미국의 개였어요. 미국의 개려 그 개고 늘 우려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려스럽다고. 늘 우려만 삶던 미국의 개예요. 그래서 실제 외국의 만평에 보면 맞아요. 오바마가 이게 개목줄 채워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치욕적인 그런 만평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 인맥이 없을 수가 없지. 자기 상관인데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걔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고 입 닫아야 될 때는 입 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인맥이 최고로 있지. 아무튼 그래서 이 인간이 대선 후보로 올라오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인맥이 어느 총장이 어떤데 그랬는데 막상 강경화 장관이 외무장관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당시 우리 트럼프 인맥 없다고 난리였거든. 그죠. 우리 한 명 있었어요. 누구? 안철수. 대학 동기 안철수. 왓튼 스쿨 동기. 근데 아마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왓튼 스쿨 동기 안철수는 트럼프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주더라. 야, 진짜 너무했다, 야.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딱 나타나는데 유엔에서부터 미 그 행정부 안에 있는 인맥까지 다 알고 어마어마했었잖아 영향력이.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 유엔에서 써야 될 인재였는데 그렇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써야 될 인재였는데 그 정도까지 인정받던 맞아요. 분이 강경화 장관이라고. 이 전 세계의 개 취급을 당한 반기문만큼 지금 바이든 캠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을까봐 우리 외무부 장관을 지금 반기문 따위한테다 지금 기대고 있는 거야? 진짜. 아니 난 전직 외무 그 사무총장 중에 코피 아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은퇴하고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뭐 많이 나오더라고. 활동들 하더라고. 반기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국내에서 뭐 하시던데? 뭐 아니 뭐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뭐 저기 후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지지 1위까지 올랐던 인물 아니야? 우리 여기는 왜 이렇게 1위를 잘하니 아무나? 오늘은 윤석열이 1위라며? 그러게. 어? 하여튼 뭐 그렇게 치면 저도 푸틴하고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 네. 나는 네가 그 심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 심상치 않죠? 제가. 예. 뭘로 있었는데? 푸틴이 응.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거든요. 제가 거기에 한 10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대학 동기네. 상테부르크 학연이 있네 학연. 상트페테르부르크. 좀 줄여서 하자. 너무 어렵잖아.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게 그 샹부르크 거기 아무튼 학연 인맥 있네. 옛날에 레닌그라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렇죠. 대단한 인맥 있었네. 엄청난 인맥이죠. 야, 그 동창회보 명부 돌려가지고 전화 좀 따주라. 아니 근데 실제로 그 거기 다니던 형이 결혼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줄에서 하시던 분이 이 청년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동문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학을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 뭐지? 푸틴이 나이가 몇인데 저 친구 40대도 안 됐는데 같이 학교 나오면 동문이지 무슨. 20년 차이 나도 동문이야? 네, 네. 이영애님께서 EPD 배우신 분이랍니다. 네. 예. 그렇게 됐네요. 네. 어쩌다가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중국 선양 제5 한의 학교 거기 학부 출신이에요. 네. 그게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중국 중의사 공부를 했던 중국 중의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난 자격증이 있냐고요? 자격증은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제 졸업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럼 하지만 없는 걸로. 아니 지금이라도 가면 일주일 안에 제가 자격증 따올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또 시작이다. 가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